아이유는 대한민국의 가수 겸 배우이다. 본명은 이지은이며 아이유는 예명이다. 아이유는 음악으로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2008년에 데뷔하였다. 국민 여동생이라고도 불렸다. 201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여성 솔로 가수 중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다양한 장르를 소화해내는 만능형 가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2010년 잔소리와 좋은 날로 부흥한 이후 10년째 가요계 정상의 위치를 굳건히 지키며 롱런하고 있다. 가수 활동 이외에 각종 예능 프로그램, 및광고 모델로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고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서 연기 활동도 펼치고 있는 멀티 엔터테이너이기도 하다. 2010년 가온 집계 이래 대한민국 가수 중 그룹, 솔로 모두 포함하여 음원 누적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1위라는 영예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의 바탕에는 타이틀 공헌의 특출함보다는 앨범 수록곡 전체의 완성도로서 인정받는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앨범 부문에서 특출한 수상 실적을 내고 있음에 음반 발매 시 수록곡 전곡을 들어보는 대중들도 많은 편이다. 2010년대 후반 들어서는 여성 솔로 가수 중 최상위임은 물론 정상급 걸그룹에 비해서도 전혀 뒤지지 않는 거대 팬덤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이며 한때 대중성에 비해 팬덤이 약한 것이 흠이라는 지적마저도 옛말로 만들어버렸다. 또한 가수로서의 파급력만 압도적으로 강했던 이전과 달리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연기 활동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데도 성공했다. 이를 증명하듯 2019년 갤럽 주관식 설문조사에서 올해의 가수, 올해의 아이돌은 물론 데뷔 이래 처음으로 올해의 탤런트에도 7위로 이름을 올려 갤럽 집계가 시작된 2007년 이래 최초로 올해의 가수와 올해의 배우로 동시에 이름을 올린 연예인이 되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괄목할 만한 응답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 스포츠 한국의 주관식 설문조사 결과 선호 연예인 부문에서 2018년, 2019년 조사에서 2년 연속으로 유재석 다음 순위인 2위를 기록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 와중에 유재석 의문의 1승, 좋은 날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한 그녀의 인기를 입증이라도 하듯 다양한 매체와 전문 블로거들이 그녀의 기사를 수없이 다뤘다. 김승우의 승승장구에 출연하여 자신의 과거 이야기들을 털어놓았다.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걸 즐겨야 했던 그녀는 어릴 때는 가수를 꿈꾸기보다는 막연히 연예인이 되고 싶었댔었다. 연기 학원에 다닌 적도 있다고 한다. 어릴 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집안에서 자라다 빚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극심한 경제난에 휩쓸렸고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된다. 당시 약 1년 동안 수시로 바퀴벌레가 출몰하는 단칸방에서 살다 친척 집에서 살게 되어 친척의 막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어느 날 밤 아이유와 남동생 할머니가 자고 있던 중에 술을 마시고 들어온 친척이 자고 있는 이들을 향해 아직도 안 갔어. 내가 바퀴벌레처럼 해봐. 연예인은 아무나 하냐고. 어린애가 공부는 안 하고 노래 바람이 났다. 제가 연예인 되기 전에 내가 백만장자 되겠다. 며 험담을 퍼부었기 때문이다. 아이유는 이때 잠든 척하면서 그 험담을 전부 듣고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한다. 가난만큼 힘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난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끼리도 멀어지게 하는구나 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러다 2006년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수다를 떨다 벌칙으로 반 친구들 앞에서 주현미의 짝사랑을 부르게 된 적이 있었다. 노래를 들은 체육선생님은 이 소녀에게 체육대회 개막 무대에 나가는 것을 권했고 체육대회 오프닝 무대에서 노래를 부른 것을 계기로 본인이 가수 체질이고 무대 체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가수가 되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본격적으로 데뷔를 목표로 하게 된다. 가수가 되기 위해 여러 기획사를 돌아다녔지만 기획사 오디션에서 번번이 낙방하였다. 20여 차례 오디션 낙방을 겪었다고 한다. 46. 당시 그녀가 오디션을 지원한 기획사 중에는 박진영의 JYP도 있었다. 박진영 인생 최대의 실수 정확히는 JYP 1기 전국 투어 오디션으로 2007년 8월경 서울 H144번으로 참가해 버블 시스터즈의 노래를 불렀고 당시 이 오디션이 동영상 사이트인 M군과 합작했기 때문에 영상도 남아있다. 후에 박진영이 너무 아까워했지만
박진영은 아이유 같은 발라드나 어쿠스틱보다는 댄스곡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박진영의 기획 의도와 어긋날 수도 있었다. 박지윤의 팬 중에는 아직도 박진영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을 정도다. 아이유는 오소녀를 배출했던 굿 엔터테인먼트에도 잠깐 연습생으로 있었고 로엔 엔터테인먼트 및 뮤직큐브의 프로듀서인 최가본의 눈에 들어 2007년 10월 오디션에 합격하였다. 하지만 연습생이 되고 나서도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오디션을 알아보던 중 사기를 당했다. 얼마를 줘야 트레이닝에 TV 출연도 시켜준다는 말에 혹해서 거액을 보냈지만 그 이후 그들에게 소식이 없었다고 한다. 그 돈이 다름 아닌 할머니가 어려운 형편의 액세서리를 팔아 마련한 돈이었기에 마음이 더 아팠다고 한다. 그땐 이미 제가 데뷔한 후였어요. 그때 진짜 돈 없었을 때거든요. 저희 집이 할머니가 그때 아유 우리 애기 어떡하누 하시면서 5만원 주시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때 오셨어요. 로엔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간 이후에는 음색이 좋고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으며 하동균, 거미 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정식 데뷔 전 여러 비공식 무대를 거쳐 연습생 기간 10개월을 거치고 2008년 9월에 만 15세의 나이로 정식 데뷔를 하게 되었다. 샵 1, 샵 2 한편 걸그룹으로 데뷔하지 않은 이유는 아이유의 목소리가 튀는 편이라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소속사 측 판단 때문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데뷔 이후에도 형편은 금방 나아지지 않았다. 데뷔곡 미아, 가음원 성적과 대중성 기준으로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9년 밝은 이미지의 아이돌 컨셉으로 전환하여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살림이 나아지자 2009년에 낡은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아버지와 약속했던 아버지의 드림카를 선물해드렸다. 그 다음 해인 2010년 잔소리, 좋은 날 등의 음악들이 연이어 대박을 치면서 19년 인생에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고 2011년 기준 한 해 100억을 버는 가수가 되었다. 2009년에는 데뷔 앨범의 대중적 실패를 의식하여 아이유의 발랄한 이미지를 내세웠다. 2009년 4월에는 정규 1집 크로잉 업에 실린 부라는 댄스곡으로 본인의 이미지를 변신해서 인지도를 얻었다. 연간 차트 60위대에도 올랐는데 발매 당시 거의 무명이었음을 감안할 때 상당히 선방했다. 부방송 활동 이후에는 치어리딩을 연상케 하는 깜찍한 안무와 함께 있잖아을 무대에서 선보이며 상큼한 소녀 컨셉을 확실하게 잡아갔다. 2009년 11월에는 두 번째 미니 음반 아이유임을 발매했고 역시 통통 튀는 발랄한 댄스곡 마시멜로우라는 곡을 선보였다. 이때부터 아이돌 가수라는 칭호도 얻게 되었고 인기도 상승하였다. 또한 MBC 게임의 스타포유에서 첫 단독 MC를 맡아 라디오 출연을 시작하기도 했고 각종 음악방송에서 유명한 노래들을 어쿠스틱한 버전으로 바꿔 부르며 대중들에게 인지도를 쌓아갔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지나가는 흔한 아이돌 가수 중 한 명 정도로 대중들 사이에서 여겨지고 있는 정도였다. 지금의 유명세와는 한참 거리가 있었다. 다만 동종업계에서는 나름 평가가 더 높았었는데 아이돌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 더러 아이유가 이상형이라는 가수들도 나왔다. 다른 한편으로 2009년 당시 아이유의 인기가 다른 곳보다 폭발적으로 높은 곳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군대. 딱히 무슨 이유인지 설명하기는 힘드나 저때 아이유는 이미 군대에서 메이저급 아이돌이었다. 아이유는 2007년 10월 오디션에 합격하여 로엔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습생이 된 이후 본인의 소속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그녀는 로엔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중 유일하게 듀엣이나 콜라보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1위를 기록한 가수이다. 로엔 엔터테인먼트는 2016년 5월 페이브 엔터테인먼트로 서명이 변경되었고 페이브 엔터테인먼트는 2018년 중에 모 회사 카카오엠의 산하 레이블 중 하나로 들어갔다. 그 후 2019년 4월 카카오엠의 다른 산하 레이블과 합병되었다. 이 과정에서 아이유의 소속사의 변동이 있었다. 2018년 8월경 페이브 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아티스트 목록에서 아이유의 이름이 사라졌다. 그 이유는 재계약을 페이브가 아니라 모 회사인 카카오엠과 직접 계약했기 때문이다. 매니지먼트는 여전히 페이브가 담당하는 형태라고 한다. 카카오엠에서는 회사 내 독보적인 아이유의 위상을 고려하여 아이유에게는 한층 통째로 전용 연습실을 제공하였고
11이라는 파격적인 수익 분배를 제시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이때 아이유가 재계약 조건으로 자신과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의 처우 개선을 제시했다는 게 밝혀져 진정한 대인배라는 참사를 받았다. 2020년 1월 6일 다시 카카오의 내 자회사 히든 엔터테인먼트로 옮겨갔다. 38명에 달하는 아이유 팀과 다 함께 옮겨갔다. 카카오엠은 거의 재무적인 측면에서만 관리 감독을 하고 매니지먼트는 이담에서 전담하게 된 것으로 보면 된다. 티켓 파워도 상당한 수준, 갈수록 점점 강해지고 있다. 단독 콘서트를 2012년 이후로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2017년 이후로는 콘서트 가려면 그야말로 초단위 티켓팅 전쟁을 치러야 할 정도. 2015, 2017, 2018년에도 상당한 규모의 콘서트를 국내에서만 연 5회 이상 했고 특히 2018년 서울 콘서트 2회는 14,000석이라는 엄청난 스케일을 가진 공연장 서울 크스포돔에서 11월 17에서 18일 연속으로 개최하게 되었는데 예매 1분 만에 이틀 모두 매진되었다. 국내 여성 솔로 아티스트로는 패티김, BMK, 인순이에 이어 네 번째 입성이라는 금자탑을 세우게 되었으며 확장 및 보수 공사를 통한 리모델링 이후 내외국인을 통틀어 처음으로 공연하는 여성 솔로 아티스트가 되었다. 여성 솔로 아티스트로는 현재까지 유일한 1990년대 출생 공연자가 되었다. 체조 경기장 입성은 아이유를 공연계에서 유명 인물 중 한 명으로 만들었다. 연예계 대표 절친으로 유명한 유인나와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자취하고 있다. 과거에는 서초구 방배동에 거주했었는데 2019년 중에 이촌동으로 이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키이며 이후로 성장이 멈췄다고 초등학교 졸업 때 키는 전교 1등이었다는 이야기도 했다. 유인나와 둘이서 이탈리아로 여행 갔을 때 신고 간 신발이 불편해서 새로 사야 하는데 발이 너무 작아서 신발 사기가 힘들었다고 한다.